맑고 산 좋은 호남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 목포. 1897년 개항 이래 호남 지역에 대한 식민지 수탈과 침략의 교두보이자 저항의 거점이기도 했던 곳. 1929년 광주 학생운동의 확산으로 이곳에서 일어났던 목포 상업학교 학생들의 항일운동을 아십니까? 총독부 포갑 정치 절대 반대한다. 제국주의 전쟁 절대 반대한다. 광주에서 있었던 학생 시위를 서울에 있었던 대규모 연합 시위로 이어주는 불씨 역할을 했던 것이 저는 이제 목포 상업학교. 93년 전 목포 상업학교 학생들이 벌인 대담하고 치밀했던 학생운동의 진실. 영상 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에서 오늘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전할 백성문입니다. 영상 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는요, 매주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데요. 자, 오늘도 진실과 화해를 위한 여정에 함께해 주실 젊은이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직장인 조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직장인 김선재입니다. 근데 오늘 나눌 얘기가요, 93년 전 얘기입니다. 93년 전, 그러니까 1929년이면 일제강점기 시대죠. 그 당시에 광주에서 항일 학생운동이 일어나는데요. 3.1운동은 알죠? 네. 그 이후에 일어났던 어찌 보면 거의 최대 민족 독립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목포에서 일어났던 학생운동이 주제인데요. 자, 먼저 그 시절로 함께 떠날 주인공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목포에 가면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한 곳에 모아둔 근대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1898년 일제가 지은 영사관 자리를 전시관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곳을 찾은 이광림 씨는 1929년 광주 학생운동 당시 목포 상업학교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이재실 씨의 아들입니다. 전단을 제작한다든지 플랜카드를 제작한다든지 또 깃발을 제작해서 시위에 참가하게 되셨죠. 그 동급생들 또는 상급생들과 전부 같이 주동의 역할을 하신 그런 셈입니다. 당시 일제강점기와 조선의 상황을 보면 3.1운동 이후 일제는 무력을 동원한 무단 통치에서 우리 민족을 회하려는 기만적인 문화 통치로 노선을 변경을 해요. 일부나마 언론 출판의 자유, 또 집회 시위의 자유가 주어지고요. 하지만 실상은 학교에서 우리말과 글을 말살시키고 패배주의를 강요하며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등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기 위한 우민화 정책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제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한 치안유지법이 1925년에 만들어집니다. 특히 불공평한 식민교육은 조선인 학생들의 민족 자각을 가져왔고 항일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당시 목포 상업학교 2학년 때 이재실 선생은 1929년 목포 상업학교 학생운동에 참가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의 경우는 이제 진도가 고향이시고 그곳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육지로 이제 학업을 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뭐 유학이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 보는 사진이 1920년에 일제가 세운 목포 상업학교의 모습입니다. 당시 목포 상업학교는 요즘의 중고등과정을 합친 5년제 공립학교로서 이재실 선생은 16살 때 이곳에 입학을 했습니다. 전국에 거의 손꼽을 정도로 그 명문 학교이면서 그 일본인 학생과 조선인 학생이 가진 공학, 그래서 일본인 학생이 한 130명, 조선인 학생이 한 120명, 그리고 당시에 뭐 합격자라든가 졸업생 명단이 뭐 신문에 보도되고 할 정도로 상당히 명문 학교죠. 그 판결문도 보면은 이 한국 학생들이 또 일본 학생들보다 한두 살 더 나이도 많기도 하고 수는 적지만
그 기세가 강해가지고 일본인 학생들이 거의 그 기가 죽어가고 있는 뭐 그런 상태로 그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민족의식도 단합도 잘 되고 또 자부심도 강하고 뭐 이런 학교이죠. 실제로 또 똑똑한 학생들이 많았고요. 진도에서 목포로 유학을 올 정도면 뭐 집안도 좀 웬만큼 사시고 또 이게 특히 머리가 좋은 수자여야 가능한 일이겠죠? 네, 되게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것 같아요.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 이분이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모의 기대를 업고 이 목포 상업학교에 유학을 온 청년이었는데요. 자, 이 청년 이재실 씨, 그는 목포에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을까요? 진도 유학생 이재실 선생이 당시 하숙했던 곳은 목포 북쪽에 있는 남교동 일대로 이곳은 각종 학교와 청년회관, 양동교회가 자리한 조선인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곳에는 진도, 제주, 해남 등지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아주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워낙 주변이 변해서 당시 이재실 선생의 하숙집을 찾지는 못했는데요. 아버지와 동료들이 자주 들렀던 목포 청년회관 건물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활동하던 신관의 목포지회는 1927년에 결성되는데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연합 유일당이었던 만큼 일본에서 유학 갔다 온 청년들이나 지식인들이 목포 상업학교 학생들의 활동을 많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왜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 이러한 조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처참함을 느끼고, 근데 여기에서 모여서 서로 구국의 길을 또 연구하고 서로 교감하고, 그나마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주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장소가 아니었나. 목포는 신관의 지혜가 1927년에 발족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학생 두 학생이 신관의 초대 지회장을 했던 김면수 선생 집에서 하숙을 했어요. 그 위문을 찍었던 등사기도 그 김면수 집에서 갖고 왔다고 이렇게 판결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암묵적으로 지원을 했겠죠. 당시 목포 상업학교 2학년이었던 이재실 선생은 같이 진도에서 유학 온 박종식, 박사배 씨 등과 함께 자주 시국을 논의했습니다. 자, 당시 이분들의 자세한 행적은 이재실 선생의 재판 기록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이재실을 포함한 동교 학생들은 이강우의 집에 모여 11월 19일에 선전 전단을 살포하고 학교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동맹휴교를 결행할 것을 상의하고 선전 전단과 진정서 원고를 작성하였다. 이재실은 자신의 하숙집에서 시위 내용을 크게 쓴 대기 2개와 붉은 전단 약 120매를 제작하였다. 이재실과 동료들은 1929년 11월 19일 새벽에 정창규의 집에서 양재욱이 갖고 온 등사판을 사용하여 원고를 기본으로 세종의 선전 전단 약 1,500매를 인쇄하였다. 독서회를 통해서 꾸준히 학생들, 그러니까 그 하숙집을 이렇게 돌면서 논의를 끊임없이 하면서 이거 준비도 하고 이런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즉흥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게 아니고 굉장히 치밀하게 이것을 이렇게 준비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목포 상업학교에 다녔던 우리 이제 조선인 학생들이 가장 분노했던 부분이 바로 민족 차별이었습니다. 1920년 일제가 문화 통치를 하면서 겉으로 이제 내선 일체, 그러니까 사실상 동등하게 대우하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안 했죠. 일본은 한국 학생들이 똑똑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일본 학생들처럼 전문적인 걸 가르치거나 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이런 교육에서 여러 가지 이제 차별들이 쌓이면서 목포 상업학교 학생운동의 배경이 되었던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보는 이 기차는 일본인 학생과 조선인 학생이 함께 이용했던 통학열차입니다. 그날도 광주중학교 3학년인 후쿠다 슈조 등 일본인 학생들이 광주여고부 3학년 박기옥을 희롱합니다. 웃어봐. 줄게. 이 녀석이? 이게? 이를 본 박기옥의 사촌동생 박준채와 일본 학생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여기에 광주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가세하면서 싸움의 규모는 점점 커졌습니다.
한일 감정이 심해갖고 일본 사람은 적으로만 봤지 고운 눈으로 안 봐줬어요. 싸움은 일본인 학생의 성희롱 때문에 일어났지만 일본 경찰이 일본 학생들만 편들고 조선인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구타하며 편파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싸움은 그날 하루 만에 일어난 감정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 최대의 곡창지대인 호남 지역은 일제 양복 수탈의 중심지였으며 일제의 경제적인 침탈이 가장 극심했던 까닭에 민중들의 저항은 높을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교육에서의 차별은 학생들을 더욱 분노케 했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우선 그 교육에 대한 불만이 컸죠. 일제의 그 식민교육 정책의 목표는 충량한 황국 신민의 양성입니다. 충성스럽고 양순한 누구에게? 일왕, 일본 천황에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학생들은 나라를 빼앗겼죠. 또 교육열은 높은데 진학할 만한 학교 수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또 들어갔는데 일본인이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 가지고 시설이 눈에 띄게 낮아요. 특히 민족 차별, 조선어, 조선 역사, 조선 지리는 교육을 굉장히 통제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쌓여서 우선 식민지 교육 정책에 대한 불만,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게 되는가? 결국 정치의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민족의 현실을 자각하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수 있었던 데는 당시 광주 지역 대부분의 학교에 결성된 항일 비밀 조직인 독서회의 영향이 컸습니다. 자, 우리 이 사진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분들이 광주 학생운동의 중심 인물 성진회 회원들입니다. 이 성진회라는 곳은 광주 보통학교와 광주 농업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조직을 한 단체인데요. 한국의 독립과 민족 해방을 목표로 하는 비밀 결사 조직이었습니다. 되게 앳돼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어린데 어떻게 항일운동을 했을까 너무 대단하네요. 뭔가 비밀결사대라기보다는 그냥 제 친구들이나 동생들이 편하게 많이 동생들이에요. 지금이라면 그냥 편하게 학교 다니고 재밌게 놀 학생들이 소위 항일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비밀결사 조직이라는 걸 만들게 된 거 아니겠어요? 당시 광주 지역 학교들마다 다 독서회가 있었어요. 그 독서회의 전신이 바로 이 성진회인데요. 1926년에 조직돼서 1927년 강제로 해체가 됐는데 그때까지 이 항일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한 겁니다. 특히 성진회의 중심 인물이 바로 이 사람, 장제성이라는 분인데요. 근데 이 장제성이라는 분이 광주 시내에 빵집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제일 친한 친구라고 하는 친구 김기권 씨는 문구점을 운영했습니다. 도대체 빵집을 했는데 왜 이 비밀결사의 중심일까라고 하는데 첫 번째, 이런 독립운동을 하려면 필요한 게 돈이에요. 자금. 그럼 이제 빵집이나 문구점 같은 거 운영해서 자금을 마련하고요. 일본 경찰들이 의심하지 못하게 이곳에서 모여서 이제 항일 독립운동의 의지도 다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겁니다. 1929년 11월 3일 그날 광주고등 보통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학생운동이 촉발됩니다. 원래 11월 3일은 일요일입니다.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등교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날이 일본 메이지 명치 그 일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명치절입니다. 여기에 우리 조선인 학생들이 나와서 기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음력으로 개천절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전라남도에서 면화 수탈이 굉장히 셌거든요. 전라남도 면화 6만석 돌파 이 기념 행사가 열리고 그 아치가 시내에 이렇게 펼쳐집니다. 학생들로서는 일요일에 남의 나라 잔치에 불려 나온 게 불만인데 그러던 중에 이제 시내 수기옥정이라는 곳에서 조그맣게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이제 크게 번지면서 광주 학생 운동으로 비화가 되는 거죠. 일본 명치왕의 생일을 기리는 시기 끝난 후 한일 학생 간 격렬한 충돌이 일어났는데요. 그 일본 학생이 휘두른 단도에 이 코가 탁 비켜버렸어요. 그동안 한일 학생 간에 쌓인 분노에 더해
11월 3일 한일 학생들 간의 충돌이 재현되면서 광주 고보 학생들은 일본인 중학교로 가두 시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뒤이어 광주 사범학교 또 광주 농업학교 학생들도 시위에 가담하며 광주 시내 모든 고등학교가 참여합니다. 뒤이어 수많은 민중들이 참여해 시위 군중이 3만여 명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일본인 학생들이 아닙니다. 우리 운동의 방향은 일제 침략을 규탄하는 것이고 우리의 목표는 우리 민족의 독립입니다. 당시 학생들은 구속된 학생들의 석방,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 확립 등 식민지 교육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날부터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방향을 잡고 독립을 위한 투쟁을 본격화합니다. 일본 경찰은 소방대와 제양 군인회까지 동원해 시위대를 탄압하게 됩니다. 그 결과 9일까지 휴교령이 내려지고 11일까지 경찰은 70여 명의 학생들을 구속했고요. 11월 12일 2차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3.1운동 때는 정말 거적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일제에 저항했는데 이루어지 못했어요. 기성세대들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무래도 온건하고 합법적인 쪽으로. 하지만 젊은이들은 달라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다가 1926년 60만 세 학생운동 때부터는 이제 운동의 주도권이 학생층으로 넘어가고 그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30년대를 주도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광주 학생운동이 일어나고 이 소식이 호남 전역으로 다 퍼집니다. 그때 가장 먼저 이 시위를 조직하고 나선 곳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목포 상업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거리상으로 보면 광주에서 나주가 목포보다 가깝거든요. 근데 목포에서 먼저 일어났을까요? 뭔가 목포 분들이 좀 더 열정? 열정? 더 화가 나서? 아니면 그 비밀 결사 조직이 네. 목포랑 약간 연결되어 있는 목포의 비밀 결사 조직과 광주의 이 학생들 사이에 연계가 돼 있었다. 네, 뭔가 그러지 않을까요? 그 전에 이미 그 일본인 그 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민족적인 차별, 모욕 이것에 저항해가지고 동맹 휴교가 한 2차례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뭐 다 이런저런 시위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서 민족의식이 이제 강한 그런 상태에서 목포 상업학교도 그런 그 준비된 그런 모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광주 학생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바로 그 대응을 하게 된 것이죠. 목포 상업학교 학생들은 광주 학생운동이 일어나자 학생 2명을 광주로 파견해서 소식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위를 준비하고 조직하는 기민함을 보였는데요. 시위 장소로 고른 곳은 2군데. 하나는 외국인 선교사가 설립한 목포 정명여학교 앞과 당시 일본 신사가 있었던 이곳 목포 송도의 신사였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도 이런 경우가 드물 겁니다. 아마 신사에 모여가지고 그 신사라는 것은 일본 어떤 그 제국주의 상징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시위를 하자 할 정도였으면 뭐 대단한 아주 대범한 것이죠. 당시 조선인에게 굴욕적으로 강요되었던 신사참배가 이루어지던 그 장소에서 목포 상업학교 학생들은 11월 16일부터 차근차근 준비한 깃발을 흔들고 전단지를 뿌리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식민지 해방 만세! 총독부 포갑 정치 절대 반대한다. 제국주의 전쟁 절대 반대한다. 무산 계급 혁명 만세! 특이한 것은 그 구호 내용입니다. 목포 상업학교에서의 구호를 보면 완전히 정치적입니다. 제목 자체가 2천만 피압박 민중재군이여 라고 딱 선언을 한 다음에 보면 치안유지법 철폐, 그다음에 식민 통치 반대, 그다음에 무산자 해방, 즉 정치적 계급적인 색깔을 선명하게 띄운 거죠. 이것은 당시 유행했던 뭐 사회주의의 영향을 이제 분명히 받은 것이죠. 목포 상업학교의 학생운동이 일어나자 그 여파는 전국으로 퍼져갔습니다. 가깝게는 공주,
서울, 대구, 부산, 평양과 함경도까지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목포를 거쳐 전국으로 확산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참여학교 320개 학교, 무려 5만 4천여 명으로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목포 상업학교에서의 만세 시위는 광주에서의 시위가 서울까지 이어지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의미가 있고, 그것이 단순한 학내 문제뿐만 아니고 정치적인 항일적인 것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되었다. 광주 학생 운동은 우리나라 3대 독립운동에 속하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그리고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 동포들한테도 이게 확장이 된 아주 뭐 대단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목포에서의 학생운동 덕분에 네. 광주 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거네요. 지금 말 그대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인 교포사회로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심지어 1929년에는 뉴욕타임즈에 광주 항일학생운동이 3차례나 보도가 됐어요. 이 국내외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전파가 되고 이게 상해 임시정부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었습니다. 김구 선생님 아시죠? 네. 김구 선생님이 광주 항일학생운동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침체된 독립운동을 진작시키고 상해 임시정부의 재정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근데 이게 학생들이 벌인 독립운동이었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했다라고 보기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고 대담한 작전이었습니다. 시위 전에 학교로 통하는 전기, 전화선을 다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끊고 전기를 끊으면 이 안에서 벌어진 일이 바깥으로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한테 연락하기도 힘들 것이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꽤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명여학교 방향으로 해서 조선인 거리를 지나 목포역까지 진출할 시간을 벌었던 겁니다. 자, 대담함의 증거 두 번째. 한국 분들만 사는 곳이 아니라 일본인 거리에도 전단을 뿌렸습니다. 우리나라를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일본 입장에서도 이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용기가 보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일제 상징하면 신사죠. 신사참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송도 신사에서도 시위를 펼쳤습니다. 일본 가보셨어요? 네, 다녀왔어요. 그 신사 못 보셨어요? 봤어요. 되게 동네마다 크게 하나씩은 꼭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찌 보면 상징과 같은 그런 곳에서 여기서까지 시위를 펼쳤다는 건 그 당시에 학생들이 얼마나 용감하고 담대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걸 그렇게 기획했던 주동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일본이 그 학생들을 엄청나게 심하게 고문을 했어요. 일제 고문은 정말 잔인하게 소문이 나 있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은 그 당시 동아일보 1930년 3월 11일자에 자세하게 기사로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학생운동으로 36명 구속, 무기정학과 근신처분을 받은 학생이 70명, 그중에 18명이 재판에 넘겨지는데요. 항소 끝에 대구 복심법원에서 주동자 박종식은 징역 10개월, 또 이재실 씨는 징역 8개월 형을 받고 이제 그 이후에 출소하게 됩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볼래요? 이거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엄숙하고 엄숙한. 영화 드라마에 나올 법한 느낌? 옛날 영화에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 일장기도 걸려. 일장기 걸려 있죠. 이게 바로 졸업식 기념사진이에요. 근데 당시 목포 상업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취업이 됐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는 명문 학교였죠. 근데 이 목포 상업학교에서 학생운동을 했던 분들은 이 졸업식에 참석할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복역을 다 마치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니까 할아버지께서 대노하셔서 너는 집으로 들어오지 마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시위운동이나 하고 다니고 퇴학까지 당하냐. 그래서 집에서 이제 쫓아내게 되셨습니다. 항일운동이었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퇴학을 당했으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결국 이재실 선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밀항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때 심정을 이제 저희 집안 어른들이나 이렇게 이제 나중에 얘기하신 거지만 그 말씀을 이제 하신 게 있다고 그래요. 자기는
뭐 일본 때문에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이런 상태가 됐는데 내 인생을 어디서 보상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적의 심장부로 뛰어들어야겠다.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밀항선을 타고 그 어린 나이에 그 일본으로 건너가셨다고 그래요. 밀항우 이재실 선생은 일본 도쿄에서 고학으로 아자부 수의축산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조선 유학생 동지회에서 중심인물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은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부 사상부에서 발행한 사상휘보 제18호에 아버지 이재실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조선 동지회 회장도 하시고 또 그런 활동을 하셔서 조선에서 이제 복역도 하시고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일본 경찰의 감시도 많이 꾸준히 받으시고. 아자부 수의축산학교를 졸업 후 이재실 선생은 귀국해서 진도군청과 제주도청에서 35년부터 42년까지 근무하다가 다시 만주 하얼빈 의대에 편입하여 졸업을 하고 그 후 순천과 남해에서 의사 생활을 하시다가 1962년에 작고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항일 학생운동과 아자부 수의축산학교 시절 조선 유학생 동지회 활동에 대해 진실 규명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3년 전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조국의 운명 앞에서 떨쳐 일어났던 광주 학생 독립운동. 하지만 해방 이후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기념사업과 교육사업은 정권에 따라 축소되기도 하고 정상화되기도 하는 그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아직도 누가 주축이 되어 이런 운동이 일어났는지 충분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분들도 아주 소수에 그쳐 있다고 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하루빨리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죠.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일어난 독립운동에 대해서 우리들도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오늘 뭐 여러분들 함께 우리 무려 93년 전으로 역사여행을 떠나봤는데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요즘 청년들, 학생들은 사실 좀 입시에 치이느라 조금 힘들잖아요. 저도 물론 그랬고요. 그것 때문에 좀 패기와 열정이 조금 시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안타깝고 좀 속상하고. 네. 저는 어떤 나라에 우리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이런 용기가 아니라 그냥 남의 얘기 뭐 나는 내 할 거 해야지 약간 이랬던 자신을 좀 반성하게 되고 좀 더 신경 써야겠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우리 영상기록 진실기록화에는 앞으로도 지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현장을 되돌아보고요. 젊은이들과 함께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는 그런 여정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저도 두 분 젊은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